안녕하십니까.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집권 여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재난기본소득은 집권 여당의 선거 이슈 흐트리기 전략인데요. 이 재난기본소득을 말하기 전에 이 반기업 정책부터 폐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파퓰리즘 정책으로는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한테 우한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서 통합당 국회의원들도 감세를 방법으로 제시해서 그렇지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51조 원의 긴급 대책을 시행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사가 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데요,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 10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 그러면서 급여세 감면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날 국민 1인당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4만 원쯤 되죠. 이걸 지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18일 여권 지자체장들이 주장을 해왔죠. 이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 민주당도 일부 지자체가 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간 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파장을 고려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도 최근에는 기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부 여당이 이 재난기본소득을 적극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필두로 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들까지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 이건 한마디로 분노한 국민 달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 방식이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4월 총선으로 이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3년을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이번 4월 총선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이슈도 잠재우고 우한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적 분노도 잠재울 일타쌍피, 일타이피의 이슈로서 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집권 여당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음흉한 저의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 하필 기본소득이라고 부를까? 그냥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에 구태여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붙인 것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포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재난기본소득은 본디 보수파의 정신과는 맞지가 않죠. 극단적 파퓰리즘이 불러올 후과를 고려한다 그러면 보수파 측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선거 국면에서 무상급식 같은 포퓰리즘은 우파가 결코 좌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무상급식 이슈에서 완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좌파 정권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딜레마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재난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발상은 한마디로 파퓰리즘적 발상이죠. 일단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현금을 주자는 발상인데요. 문제는 무려 51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렇게 현금 살포를 했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주고 보자 이것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당시에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민한테 현금을 준다는 이슈 말고 그런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파퓰리즘이었음이 증명된 겁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경제가 화랑이었고 여건도 좋은 상태에서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재난기본소득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그러지려고 하는 불을 다시 지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우한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 여건은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사실상 1%대 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국면이었습니다. 실업자 수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가지고 극한의 경제 위기 상태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한 코로나라는 재난이 덮친 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고요. 국민은 국민대로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던 중에 우리를 덮친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경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뿌려봤자 당장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뿌려진 현금들이 경기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낮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온통 문제투성이라고 말하는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의 경고를 귀 기울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죠.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넘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은 통화량 증대의 후유증을 감당할 여력이 큽니다. 돈을 풀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반면 우리의 원화는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엄격한 통화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2020년에 512조 원 국가 예산, 여기에 11.7조 원의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은 이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 나랏돈 쓰는 재미로 정권을 이끌어왔죠. 매년 이 재정 지출 증가율이 그해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를 더한 건데 크게 위를 웃돌았습니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이 1.1%에 그쳤는데요. 지출 증가율은 9.9%였습니다. 9배를 더 많이 쓴 겁니다. 이렇게 성장률은 극히 낮아졌고 세금 수입도 부진한데 지출만 확대되니까 나라 빚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 이 국가채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빚하고 이제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건데요. 이 국가채무가 2018년에 680조 5천억이었는데 올해는 815조 5천억 원으로 약 한 135조 원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GDP 대 국가 채무 비율이 35.9%에서 41.2%로 오르게 됩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34에서 36%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급격한 상승세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 확대 전략이 지속된다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2023년에 47.9%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의 20대, 30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서 무려 51조 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재난기본소득을 핑계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미 민주노총이 그걸 주장하고 있죠. 더더욱 문제는 국가신용등급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피치는 지난 2월 달에 지금과 같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지 모른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핵심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말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선거에서 승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떠할까요? 물론 여론조사의 신뢰도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3일날 오마이뉴스가 의뢰해가지고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재난기본소득 반대가 47.3%, 찬성이 42.6%,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전국 18살 이상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열흘 뒤인 13일에는 YTN이 의뢰를 해가지고 또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48.6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반대는 34.3%로 낮아졌습니다. 또 무응답층이 17%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대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등의 야권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사이에 이 반대 여론은 줄어들고 찬성 여론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재산 규모하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단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29.4%입니다. 모든 국민한테 주자, 29.4%. 그런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자는 것은 61.5%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리서치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미래통합당은 아직까지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섣불리 대응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찌됐건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한때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가지고 더욱 그럴 겁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 재난기본소득 찬성론자는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김세연 의원입니다. 아마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한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도 보수우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포퓰리즘 정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코 좌파 정당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파 정당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파 정당으로서의 미래통합당이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재난기본소득 도입론이 앞서서 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의 치료부터 하고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재난기본소득 도입 취지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는데도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폭락하는 이 금융시장 충격,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의해서 초죽음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기업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물론 우한 코로나 기세가 꺾이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빈사 상태의 경제에 우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경제 충격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기 진작이 문제가 아니고요. 버티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될 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최소한 몇 달 앞을 내다보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붕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가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국민들한테 현금 51조 원을 뿌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러다간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실탄이 고갈돼 가지고 진짜 써야 할 곳에 돈과 정책 수단을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국가 경제는 더욱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작정 빚만 내다가는 베네수엘라 꼴로 전락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수순으로 가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다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다가는 그야말로 우파 정당의 미래통합당도 나라를 말아먹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자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장기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장기전에 대비해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 미래통합당 내에 비상경제 워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워룸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분하게 정책적 대안들을 정부에 제시하고 국회에서 이를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게 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 이를테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 친노동정책, 탈원전 정책들에 대해서 과감한 포기 또는 유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기업, 친노조에서 친기업, 친시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기조를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 수급 위주로 전면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대전환으로 시장이 형성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위기 대응책도 제대로 먹혀들 수가 있고요. 기업도 희망을 갖고 생존 장기전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난지원 방식도 아주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됩니다. 당장 의료보험 감액이라든지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조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국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을 꼼꼼하게 챙겨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바로 이 전시와 같은 워룸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온갖 감언 이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래통합당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아무리 좌파 정권이 파퓰리즘적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우파 정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일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먹고 살자고 있는 돈 다 끌어서 왕창 쓰고 말자. 그건 지금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죽자.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미래통합당이 파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파 정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